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4학년도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쵸. 준비하는 학생들도 참 많을 것 같고요. 준비해온 학생들도, 그쵸. 고3이라면 다 준비를 해온 학생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의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교육대학의 전형 방법, 수시와 또 지금 수시가 임박해 있긴 하지만 정시까지 좀 펼쳐서 전형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역시 사범대학도 수시 모집의 전형 방법과 정시 모집까지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해온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1이나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교대랑 사범대를 또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육대학은 이제 교대라고 일컫잖아요. 전국에 한 1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교죠. 그리고 이제 교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초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지고요. 이 초등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교대뿐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대학이라고 일컫는 세 개 대학교에도 초등교육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은요, 전국에 46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교대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한다면, 사범대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중등교사 선생님을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단과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역시 이제, 일정의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은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직업이라든지 또는 건대, 고대, 동국대, 상명대, 성대 이렇게 쭉 해서 눈에 띄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있죠. 홍대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있는 강남대, 단국대, 성결대, 인천대, 연화대 이런 대학들도 눈에 보이고요.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들도 꽤 됩니다. 네, 보시는 대로 계명대, 우석대, 원광대, 영남대, 조선대, 청주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학들이 있고요. 또 일반 사범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의 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학교에서는 사범대학하고 똑같이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통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대학의 2024학년도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대학의 금년도의 모집 인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박해 있는 수시 모집과 함께 이제 정시 모집까지 크게 좀 넓혀서 전체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교육대학은 아까 앞에서 제가 10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개 대학의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경인교대에서부터 춘천교대까지 10개 대학이고요. 일반 대학인데 초등교육학과 설치된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까지 합해서 총 몇 개죠? 10개에서 3개니까 13개 대학이죠. 이 13개 대학의 전체 올해 모집하는 인원은 4,070명이에요. 많지 않죠. 우리 수험생이 34만 명 정도의 모집 인원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이 4,000명이란 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닌데요. 어떻든 이 교대 인원들이 점점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전체 1년에 한 4,000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수시 모집은 금년에 2,4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정시 모집은 1,761명을 선발을 하는 게 전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금년에 이제 지난해하고 다르게 조금 달라진 상황을 보시게 되면 경인교대는요, 수시 모집에서 전체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237명이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4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추천 인원을 학생부 종합으로 둘 거냐 아니면 교과로 둘 거냐 이런 차이 때문에 지금 교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에도 보시면 지난해 대비해서 종합 인원이 좀 줄었고요. 또 역시 교과 인원도 좀 줄었습니다. 줄고 이 준 인원이 다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쭉 가서 보시면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4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교과하고 종합으로 줄어든 인원이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런 추세는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이제 16개 대학 정도가 지정해서 정시 모집에서 40% 이상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다른 이제 대학에 비해서. 이 40% 이상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 대학이 아마 어깨를 나란히 견주기 위해서는 서울교대에서도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조금 늘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었지 않나라고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좀 되고요. 수시 모집에 쭉 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은 교과나 종합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시면은 교과에 비해서 종합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종합이 훨씬 많고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은 경인교대, 서울교대, 그리고 이화여대, 제주대 이렇게 이제 4개밖에 없지만 종합은 모든 대학들이 다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으로 와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정시 모집은 모든 대학에서 다 선발을 하는데 지난해하고 이제 인원 차이는 서울교대에서 넘어온 인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지난해 인원에 대비해서 41명 정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 인원만 전체적으로 정시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 지금 4,070명이 전체 모집 인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집 인원에서 증감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죠? 4명 정도가, 4명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입시 전체를 보면 교대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의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경인교대가 보면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교과 전형이 좀 있은 거죠. 늘어난 거죠. 원래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제 종합 전형에 있었던 인원이 학교장 추천 이름으로 교과 전형으로 오면서 24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의 교과 성적으로 내신입니다. 내신으로 2.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의 면접 30%를 추가해서 최종 240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 교직 적성이 있는 전형이 있는데 78명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류만 가지고 선발하는 거죠. 자, 나머지 보시면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여기 쭉까지 보시면 이 전부가 다 종합 전형입니다. 그죠? 종합해서 전부 다 종합 전형입니다. 이 종합 전형, 부산교대까지 종합 전형으로 전체 학생 수를 선발하는데 여기는 종합 전형의 특징답게 전체 3배수 또 4배수 이렇게 1단계에서 서류를 지금은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학생부죠. 학생부로 먼저 선발을 해놓고 2단계의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면접을 보시면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30% 2단계에서 대구교대도 면접 30% 이렇게 반영하고요. 공주교대가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중이 좀 높습니다. 50%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서울교대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40명 선발하고 역시 1단계에서 내신으로 2배수를 선발해 놓고 2단계에서 면접 20%가 또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또 경인교대처럼 종합 전형은 교직 적성 우수자로 10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로 2배수 선발하고 최종 선발에서는 2단계 면접이 또 50% 들어가잖아요. 공주교대와 함께 이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교과 전형은 없고 수시 모집에서 종합 전형으로 교직 적성 우수자, 지역 인재 또 등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자, 이게 한 가지 좀 특징적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경인교대에서도 보시다시피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만 있죠. 서류로만 선발하죠. 이게 단계별로 전형을 하면서 면접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진주교대도 마찬가지로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죠. 그리고 춘천교대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전형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우리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1단계 통과의 중요한 게 서류잖아요. 지금은 자기소개서 없으니까 학생부입니다. 학생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도 또 고민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단계별 전형에서는. 근데 학생부가 잘 갖춰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면접이 없는 전형 또는 이 대학들을 노려보는 게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보면 이제 수업도 뭐 발표 수업도 많고 토론 수업도 많고 하니까 발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말 잘하는 우리 학생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 이제 대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치르는 면접은 또 다른 면접이 될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좀 긴장감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원할 때는 수시 모집에서는 면접에 자신 있는 경우에는 면접 전형을 좀 많이 개수를 6개 가운데 좀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든 면접 전형의 개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는 일반 대학에서 설치되어 있는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들인데요. 여기는 교과 전형이 이화여대도 있고 제주대는 일반 전형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지역인재 이렇게 해서 봤던 이제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일반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그야말로 이제 내신만 가지고 선발하는데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이렇게 면접이 들어가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경우에는 뭐 1단계 통과 이후에 2단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화여대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단계부터 바로 면접이 들어가니까 면접에서 좀 자신이 없거나 면접력이 좀 부족한 경우, 면접에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지원 자체는 약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금 더 염두에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교원대는 종합전형만 있는데 이 종합전형에서는 63명을 지금 선발하는데 서류하고 면접을 같이 해서 2단계에서 이렇게 선발하는데 1단계는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넘어서야 되는 이런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은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다른 이화여대나 제주대에 비해서 교원대에서 이제 인원을 좀 많이 뽑는데 서류와 함께 면접까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는요, 앞서서 우리가 전형을 봤는데 그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인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그리고 일반 대학인 제주대와 이화여대 이렇게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 모집 전형이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교과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서 학생부의 비교과 내용이 정말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는 일부 대학에서 이제 뭐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다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특히 이제 교대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된 대학들도 없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경인교대 보면 4개 영역 중에서 탐구가 하나 반영되긴 하지만 4개 합이 11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4개 영역 합이 11이면은 전체가 다 만약에 이제 3등급을 받으면 4개니까 3, 4, 10이니까 평균 3등급 정도가 되고 하나가 3등급이 안 돼도 3등급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평균 3등급보다 조금 높은 거니까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요? 또 서울교대는 4개 합이 9이면 이거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죠? 평균 2등급인데 평균 2등급이더라도 한 개가 3등급이어야 되는 뭐 이런 정도이고 여기는 여전히 전주교대나 춘천교대는 4개 합이 10이잖아요.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 영역이 평균 3등급이어야 되는 거죠. 평균 3. 그 다음에 제주대나 이화여대를 보게 되면 3개 합이 8이면은 요거는 평균
3등급보다 조금 높으면 되는 거고 3개 영역 합이 6이면 요거는 한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 영역이 3등급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2등급 평균 2등급 이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제 전주교대, 춘천교대는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뭐 2개 합이 얼마 또는 뭐 3개 합이 얼마 이렇게 많지만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교육대는 4개 영역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영역 하나를 잘해도 되지만 합으로 가기 때문에 4개 영역 다 이제 고르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사는 서울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가 다 4등급 정도 이상이면 되니까 크게 뭐 지장은 없다. 부담은 없다. 이렇게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들 대학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다 공교롭게도 보시면 경인교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은 서울교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과 전형에 속하는데 전주교대, 춘천교대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전형에는 원래 수능 최저가 잘 없는데 수능까지 좀 챙겨야 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대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 설명을 드렸는데 수시하고 다르게 정시라면 뭘까요? 정시는 수능 성적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수능 100%로 선발하는 일반 대학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대학에 있는 사범대학조차도 사실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교육대학은 몇 개 대학, 이제 광주교대하고 뒤에서 보이는 또 한 개 대학 이제 빼면은 이 1단계 수능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전형을 가리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아, 이거 면접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보는 면접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 인적성과 관련되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에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정시에서 수능만 가지고 선발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이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 이제 낙원 선발하죠. 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보시면은 이 교대가 정시 모집에서는 오로지 낙원에서만 선발해요. 전부가 다 낙원이에요. 어떻게 가군, 낙원, 다군 이렇게 3개 군이 있는데 다 이제 짠 듯이 전부가 다 이렇게 낙원에서만 선발하는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경인교대로 가서 보면 1단계 1.5배수를 수능으로 선발해놓고 2단계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죠. 여기는 활용 지표가 수능 100분이고요. 사이좋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영역은 선택 과목은 지정해 놓지 않지만 전부가 다 똑같은 비율로 25%로 반영 비중을 뒀다라는 게 특징적인 걸 볼 수 있고요. 또 가산점이 있어요. 이게 인문자연 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자연 또는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또 사탐 같으면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놓지는 않지만 수학에 미적분이나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3%의 가산점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애매한 합격 선상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3%가 결국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중을 하지만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평가 기준으로 받는 등급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이 교대에서는 보시면은 등급 간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90이잖아요. 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여기는 이제 5점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배점이 확대되니까 10점 정도. 여기는 배점이 확대됐지만 5점 정도.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배점이 확대됐지만 10점. 여기는 10점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보고 등급 간 점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다른 일반 대학에서 이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좀 적게 주거나 뭐 많게 주거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든가 뭐 좀 좁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교대는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교대를 필두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른 대학도 보시면 공교롭게도 25, 25 이렇게 해서 공주교대, 광주교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대구교대하고 부산교대 보시면 좀 다르긴 한데 대구교대는 좀 차이가 나네요.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 20%, 탐구 20%니까 영어와 탐구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부산교대에서는 또 영역별로 25%씩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그 영역별로 반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인교대에 그 이제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영어의 등급간 반영 비중이 조금 크게 확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탐구는 보면 대부분 다 두 과목을 과학탐구, 사회탐구에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한국사는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점수화해서 들어가면서 3등급부터 좀 이렇게 감점을 하는 경우이죠. 이제 2점을 주다가 1.5점 이렇게 등가 차이가 어떻든 0.25점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3등급부터 점수 구간에서 점수를 좀 주는 경우, 한국사에서 빠지는 경우는 뭐 사실은 등급 컷에서 보면 합격선에서 보면 이 점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한국사도 이제 4등급 이상, 뭐 3등급 이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교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3등급 정도 이상만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대학들도 좀 살펴보면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까지 이들 대학들도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다 25%가 많습니다. 다 25%가 많고 서울교대만 국어 33.3, 그 다음에 수학 33.3, 탐구 33.3이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어, 수학, 탐구를 다 같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는데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어는 최저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3등급 아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3등급까지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까 우리 수시에서 봤던 수능 최저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영어가 4등급이다 그러면 서울교대는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아까 경인교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산인데 이거는 과학탐구에 가산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를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3%의 가산점을 주는 과학탐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대학별 반영식을 통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게 좀 남아있고요.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까지는 2단계 다 면접을 이렇게 반영하지만 앞서서 이제 광주교대 보셨다시피 춘천교대에서도 보시면은 광주교대에서도 수능 100%라고 면접이 없었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서도 보시면 춘천교대도 수능 100%를 반영하고 면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도 면접 반영을 하는데 두 개 대학은 면접 반영이 없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춘천교대는 이 영어의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의 반영 비중이 동일하게 28.6%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도 1등급,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좀 큰 구간이 크게 벌어지는 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주교대도 사실 좀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1등급이 225점인데 2등급이 202.5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 구간이 좀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도 점수 구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25%가 하니까 영어의 변별력이 영어로 인해서 당락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대학에도 초등교육학과 설치되어 있고 이제 정시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대나 제주대나 한국교원대나 보면 다른 일반 학과들이 있죠. 초등교육학과 아니라 일반 학과들하고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선발하는 거를 보면 전형 방법이 일반 대학하고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들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징적인 것은 사실은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화여대하고 제주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대가 전부 다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이 나군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 교원대만 가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놓고 선택을 하는데 교대가 전부 다 나군의 가운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분산이 되긴 할 거예요. 대부분 다 한 모집 단위의 입시군에 있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교대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특정 대학보다는 좀 더 분산 지원을 하게 되는 꼴이 될 거고요. 한국 교원대만 이제 가군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의 경쟁률도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하고 봐왔듯이 이 제주대하고 한국교원대도 여기 보시면 제주대는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 그리고 과탐을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초등교육에서 가산점을 5%에서 굉장히 높게 주잖아요. 그죠? 이 벽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꽤 불리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원대도 보시면은 미적분과 기하 선택한 학생들에게 10%나 가산을 주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100분의 1을 반영한다고 보면 상당히 높은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만약 그 인문계열이라고 일컬을 수 있잖아요. 사회탐구를 본 학생들 입장이나 또는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학별 전형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대학의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교대 이제 전형 방법, 2024 전형 방법을 봤는데요. 이 전형 방법을 통해서 뭐 특정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경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지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로 변경해서 2단계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교과인데도 2단계 면접까지 추가하고 수능 최저의 기준이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전형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고요.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준할 정도로 물론 학생부 이제 내신이 교과 성적이 낮지는 않았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2단계 면접 추가라든지 수능 최저의 기준이 내신이 높아지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2단계 면접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신과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를 챙겨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전형이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형 요소에 좀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반대로 2단계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배구를 했습니다. 아예 면접을 없앤 거죠. 그래서 전형 유형의 특성이 원래 일반적으로 가는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반영을 하는 꼴입니다. 이제 오로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니까 학생부만 보고 뽑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극단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가 괜찮은 학생부가 좀 잘 정리가 되고 준비해왔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교대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부 다 적용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을 학교별로 3명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적 인원, 고3 제적 인원의 3%로 좀 바뀌어진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이 줄고 정시 모집 인원이 한 41명 늘어났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다음 전주교대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할 때 미적 기하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아까 이제 가산을 하는 대학들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가산이 폐지되면은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나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해질까요? 인문, 자연. 그죠? 누가 더 유리해질까요? 인문계 학생들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인문계 학생들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학 확통이나 또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교대를 지원한다고 그럴 때는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영향력이 좀 강화된 게 전주교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주교대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을 폐지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면접 영향력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좀 불리하거나 면접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면접이 없어지면 서류평가 100%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인교대에서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하는 것처럼 학생부만으로 승부를 가릴 수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염두에 좀 둬야 될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주교대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남녀 성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성비 적용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비 적용을 폐지하면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 남녀를 나누게 되면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남학생이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성비 적용을 폐지하고 해왔었고요. 이제 폐지 추세에 있는데 청주교대는 이제 지난해하고 좀 다른 거죠.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청주교대 지원하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얘기, 정시 모집 얘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미적이나 기하의 가산점을 폐지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주교대처럼 마찬가지로 청주교대도 어때요? 네, 확통봐도 불리하지 않다. 수학에서. 제주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세계 합의 7에서 합의 8로 조금 낮췄어요. 그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춰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교원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이게 석차 등급만 반영을 했었는데 그동안 석차 등급만 반영했다는 건 뭘까요? 근데 그동안에 진로 선택 과목 또 일반 선택 과목 일부 중에서 그 성취도가 나와 있거나 성취 비율이 있는 걸 반영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과목들도 다 반영을 하겠다. 이게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까지는 석차 등급만 괜찮으면 됐는데 이번 이제 바뀌어진 걸 보면 교원대 지원할 때에도 진로 선택 과목도 혹시 A 그레이드가 아니라 B나 C가 없는지 또 불리하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대의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난해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지금 대학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인데요. 서울교대, 이대, 제주대, 교원대 이렇게 경인교대는 금년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처음 들어와서 교과 전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대 이제 결과만 있는데 보시면 학교장 추천은 50명 지난해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2대 1이었네요. 교과 전형에서 70% 컷 아시죠? 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서 70% 컷이라는 건 1등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70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학생부의 등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입니다. 2등급은 안 되지만 1.9등급도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이대는 1.25등급, 지금 70% 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7.6대 1이면서 1.25.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제주대는 일반 학생은 2.25, 지역 인재는 2.82 등급입니다. 확실히 같은 인원을 뽑지만 지역 인재는 해당 그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등급 컷도 합격선도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예비 번호를 받고 충원 합격할 수 있는 인원도 그만큼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청남 지역 인재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은 사실 결과가 이제 3명 이상만 나오는 거라서 70% 컷은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쟁률은 높기 때문에 또 합격 순위가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고 쉽지 않은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현재 대학 1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전형의 결과인데 자, 쭉 이제 전체 13개 대학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내신도 중요하지만 비교과도 일부 들어가고 또 면접도 일부 있고 또 수능 최저도 일부 있는 이런 꼴인데 등급 컷이 굉장히 70% 컷이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 짚어보면 보시는 대로 어디죠? 네.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1.5. 높습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서울교대 보면 여기는 교직 인성 우수자나 사양인재나 둘 다 경쟁률이 등급 컷이 꽤 높습니다. 교직 인성 우수자는 1.66이고 사양인재는 1.29대 1.29라는 높은 등급 컷이 더 70% 컷이긴 합니다만. 자, 그다음 교원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우수자인데 1.47. 그 다음에 중간에 미래인재 이화에 되죠. 1.47. 굉장히 높습니다. 1등급 중반에 전후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이 꽤 높아야만 70% 컷이긴 합니다만 합격을 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도 불구하고 2등급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2등급 중후반을 가는 데도 있죠. 광주교대 광주인재. 요거는 이제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전남교육감, 광주인재, 전남인재 이런 거는 어떻든 지역에서만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2등급의 중반을 넘어가서 2등급 후반에 가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지역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2등급 초반이어야 되죠. 70% 크시긴 하지만 이게 조금 어떻든 간에 지역인재가 아닌 지역인재의 경우는 2점 중반이 가지만 지역인재가 아니고 전국 단위 규모로 선발한다. 그러면 2등급 이제 70% 크시면 아무리 이제 100%, 90% 이렇게 내려서 보더라도 2등급 중반까지 가면 상당히 위험성, 이제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이제 높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합격선도 2등급 내신으로 보면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2등급 초반에서 중반고 사이 정도라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에 한해서 그렇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앞서 우리가 봤던 데 보면 이 충원 합격 순위가 뭐 사실 이화여대나 제주대 일반 대학이 있었고 서울교대는 충원 합격 순위가 교과 전형인데 아예 없었어요. 충원으로 합격한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제 붙을 친구들이 붙고 나면 그 뒤로는 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교과보다는 높잖아요. 높은 반면에 충원 합격 순위가 꽤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경인교대를 비롯해서 네, 좀 지워버리고요. 네, 경인교대를 비롯해서 보시면 경인교대 교직 적성 118명, 학교장 추천 210명, 그죠? 그 다음에 광주교대 210명입니다. 교직 적성 우수자. 그리고 부산교대 초등 교직 적성자 111명. 그 다음에 춘천교대 교직 적성 인성인재 185명. 인원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교대를 복수로 해서 지원한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면접 일정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복수 합격해서 그 교대 안에서의 이동도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충원 합격 순위가 있다는 건 예비 번호를 받아도 내 순서, 내 차례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많지 않지만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친김에 정시까지 이제 보면요. 정시 모집의 수능으로 반영하는 교대의 입시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아까 보셨던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정말 낮습니다. 낮아서 2대 1을 넘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전주교대만 2.08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춘천교대 2.26대 1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대학이니까 이거는 좀 차치를 하고 본다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 합격이 있었던 거죠. 대략 50에서 40도 있습니다만 50명에서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정도로 대학별로 충원 합격, 예비 번호를 받아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정시까지 오게 되면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시 모집은 일부 이제 면접도 있어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교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초등 교사가 되겠다라는 희망이라든지 또 이제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가 다 나군이에요. 나군. 다 나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는 한쪽으로 몰리진 않는 거죠. 경쟁률이 눈치도 보긴 하겠지만 적정하게 어떻든 간에 좀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수시에서 봤던 것처럼 70% 컷 이렇게 한번 보면 자, 대학별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다 80% 전후로 되고 광주교대가 좀 높아요. 이건 아마 면접 없이 좀 선발을 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보여지고요. 춘천교대도 면접이 없긴 하지만 백분위가 이제 평균 80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꽤 높은 건 이화여대가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도
합격자 보면 70% 꽤 높습니다. 서울교대도 역시 교원대만큼 높고요. 여기 이제 70% 컷은 100분위의 평균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정시 모집의 요강들 보셨잖아요. 반영되는 영역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영역에 평균 100분위를 구해서 쭉 합격자들을 보니까 70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100분위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평균 100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영역의 반영 비율을 고려하고 뭐 이러면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략 이렇게 헤아려 보면 서울교대는 반영 영역의 최소 2등급 정도씩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교원대도 마찬가지죠. 100분위 89가 2등급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대략 2등급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좀 러프하게 보면 3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급과 3등급의 사이에서 3등급의 쪽에 좀 가까워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의 중간에서부터 3등급에 좀 가까운 2.5등급 또는 2.7등급 평균으로 뭐 이런 정도 보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전형 유형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사범대학은요. 아까 이제 제가 초등교육을 설치해 놓은 일반 대학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른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사범대학에 이제 속해 있는 학과들 있죠. 이 학과들은 보면 입문에는 이제 뭐 국어, 영어 보시는 대로 사회탐과 사회교과와 관련되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관련되는 등등의 학과들이 입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연은 수학을 비롯해서 물화생지의 과학탐구 그리고 컴퓨터 등등이 있고요. 예체능 관련되는 학과들은 체육교육, 뭐 음악교육, 미술교육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특정되어 있는 교과가 아닌 학과들도 있습니다.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되는 학과들 주로 볼 수 있고 또 유아교육 이렇게 눈에 띄죠. 자, 근데 이들 학과들은 사범대학에 소속돼 있지만은 4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 사범대학이 하나의 단과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 일반 대학에 뭐 경영대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과학대학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 있잖아요. 이런 다른 대학들과의 전형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수시든 정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자, 어쨌거나 이제 수시하고 정시와 관련돼서는 일반 대학에서도 사범대를 포함해서 수시는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정시는 수능 이렇게 크게 우리가 4개의 전형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하죠. 왜 명확하냐면 이 수시는 뭐로 해요? 여기까지는 학생부를 가지고 하고 여기는 논술 전형이고 여기는 수능이잖아요. 수시와 정시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범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면 이 수시에 지원하려고 하면 논술은 좀 뒤에서 차치해놓고 빼고 나면 학생부와 관련돼서는 학생부에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교과가 아니고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진로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진로. 진로가 뭐예요? 진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범대학과 관련되는 내가 수학교육이다. 또는 내가 국어교육이다. 또는 내가 영어교육이다. 라고 하는 특정 교과 또는 교육학과라든지 교육공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내가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교과와 관련되는 교과 적성과 함께 사범대라는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만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뭔가 진로와 연계해서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형 방법은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하고 사범대학의 사범 계열에 있는 학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하고 크게 다릅니다. 크게 이제 관련성이 높아서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별 전형 유형별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 사범대학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사범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일반 대학하고 똑같으니까 학교 추천, 고려대 학교 추천이라고 하면 교과 80에 서류 20, 그죠?
이게 어떻든 뭐 학교에서 지원하는 쪽에 나는 수학교육 지원할래요. 저는 국어교육 지원할래요. 그러면 이 4% 안에 들면서 지원하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다만 서류가 20% 반영되는 데는 이 교과 성적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내가 수학이든 아니면 영어든 뭐 국어든 간에 해당 교과를 잘한 성적의 석사 등급을 가져오거나 진로 선택 과목에 그레이드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류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정성평가를 하거나 다른 걸 살피게 되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뭔지 또는 내 진로가 뭔지 이런 거하고 연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도 정량평가는 내신 그대로 평가하는데 정성평가가 있어요. 학생부의 다른 측면들을 두루 보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의 내신으로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면서 뭐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활동들을 하면서 미리 사범대학에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적성들이라든 인성을 좀 갖추고 있었다면 가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범대학이 일반 대학의 학과하고 전형 방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내신만 가지고 선발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이 중요하죠. 사범대학을 보면 일반 대학들 이제 중에서 좀 높은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연계열 같으면 의예냐, 뭐 약학이냐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뭐 화학이나 생명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들 학과보다는 조금 낮은 게 수학교육이라든지 또는 물화생지의 각 이제 교육학과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영어나 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꽤 높습니다. 이제 이게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범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어나 국어교육이다 또는 수학교육이다 이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서울에 가려면 1등급 때 중반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에 있는 중위권이나 또는 직업국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 때 초반이다 1등급 중반 정도에서 2등급 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이상 낮아지면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일반 학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꽤 높은 내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종합전형으로 와서 볼게요. 종합전형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하고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여기는 일단 서류평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서류평가로 5배수 내지 6배수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이 서류평가의 대부분이 금년도에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잖아요. 전부가 다 학생부예요. 학생부에 이 서류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한 학과,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또 계열 뭐 경향도 있겠죠. 그런 정도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이 4개 역량들을 다 포함하는 가운데서 전공 적합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사범 계열의 사범학과와 관련되는 교과의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교사와 관련되는 교직 인적성과 관련되는 전공 적합성도 상당히 높아야만이 합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준비를 많이 해왔겠지만 반드시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부의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를 다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사범대라고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이제 꽤 많은데 안 보는 대학도 있지만 사범대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게 사범계열 면접일 수도 있지만 일반 면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내용들을 잘 살피고 전공 적성이니까 뭐 사범계열 일부 포함이 되겠죠. 그런 정도의 면접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까지 대학별로 전형 유형을 보고 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지난해 서류평가 항목들인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상 경력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라는 전형 요소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봤던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 등에서 항목들을 다 이렇게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 주로 교과와 관련되는 내용, 그러니까 세특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탐구 활동의 내용들도 좀 눈에 띄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범대를 노리겠다 이러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반드시 고1, 2회 때 아마 마무리가 됐겠지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사범계열 이제 중등 선생님 되겠다는 그 진로와 관련된 것과 함께 뭐 의지라든지 또는 소명 의식이 있다든지 또 그와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 활동을 좀 했다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좀 한 줄 정도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업 태도와 관련해서 보니까 진로 관련되는 활동 참여도 및 노력도 이렇게 보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사범계열 학과와 관련되는 진로가 명확하고 그와 관련되는 활동들이 수업 시간에 뭐 내용들이든 아니면은 창체 활동의 내용들이든 일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 의식이나 봉사 활동에서도 교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 역량을 평가의 세부 요소와 함께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학업 역량에 부합되는 요소는 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심 분야는 결국 사범 계열의 수학 교육이냐, 국어 교육이냐, 영어 교육이냐 등등의 학과일 거잖아요. 그 계열 관련되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계열에 어느 정도 탐색과 이제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정도들이 좀 꽤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과별로 다르진 않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지 평가 요소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들을 반드시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뭘 준비해야 돼요?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남아있잖아요. 그 학생부의 요소들의 이 세부 내용들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나머지 활동들을 좀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도 있어요. 수시 모집에서. 그리고 이제 논술로 선발하는 게 많진 않지만 사범 계열 모집단위 학과들도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어떻든 이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 상황에서도 추세는 이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답게 학생부는 보지 않고 내신 반영을 했었는데 보지 않고 논술로만 선발하겠다.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어떻든 논술 실력으로만 승부를 하는데 이 논술도 사범대학 논술이 별도가 아닙니다. 사범대학 논술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범대학 논술이 이제 인문계열에 속해 있잖아요. 또 사회과학대학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범대학이 속해 있는 그 계열 안에서 인문이든 사회든 뭐 어떤 쪽이든 대학에서 준비한 계열 단위로 논술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한양대처럼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논술과 함께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 또 홍대처럼 논술과 함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냐 아니면 내신은 별로 안 좋으니까 논술만 시험을 보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술 보는 대학들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논술 성적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거지 결국에는 학생부에서의 내가 이제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한양대에서 일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돼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학생부의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논술 실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가는 거는 학생부의 나의 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꼭 사범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사범대에 논술로 지원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논술로 지원을 해왔는데 과연 사범대를 지원해서 논술 전형에 합격하고 다닐 거냐?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 쪽에 논술을 선택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하지만 뭐 그 친구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가려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또 다르게 보면 이제 논술 전형은 뭐 사실 리스크를 많이 좀 수반할 수 있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추가 합격으로
예비분을 받아서 취업되는 학생 수도 좀 적잖아요. 비율도 적기 때문에 논술로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고 내가 바라는 사범대로 꼭 합격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교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사범대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게 쓰이는데 여전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범대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문이나 일반 자연 계열에 있는 다른 학과들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반영이 거의 유사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이제 지역에 있는 지거국의 대학의 경우에는 사범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이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들보다는 높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친구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인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준하는 대로 챙겨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 들지만 사범대를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고 합격을 하겠다라고 노리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꾸로 이제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좀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노리고자 하는 학생들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에 있는 특히 몇몇 학교들은 사범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챙겨보시고 지원을 하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시 모집은요,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잖아요. 역시 교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능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사범대학이 교대하고 다른 건 뭐냐면 대부분 수능만 가지고 선발을 해요. 여기 이제 일부 대학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서울대도 교과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 교과평가가 정성평가로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진로와 관련되는 걸 다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는 대학이 거의 없고요. 전부가 다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는 꼭 사범 계열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친구들도 점수를 봐가면서 그냥 내가 이 정도 성적이면 사범대학에 붙겠네. 수학과를 못 가고 수학교육을 가자 이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학교육을 생각했다가도 또 수학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학생부에 내가 진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의 어떤 그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사범대 전형이 일반 대학 전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입결인데요. 입결은 사범대 입결은 앞에서 봤던 그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거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앞에서 교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 사범대의 그 합격선이라고 될까요? 수시 모집의 고대를 살펴보면 이 학교 추천 전형인데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 대학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경영대학 경쟁이 높은데 경영대학보다 컷이 더 높은 학과들도 있을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이제 골수라고 해야 될까요? 사범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의 합격선보다는 커트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거나 또 일부 대학들은 낮아도 되는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유불리가 좀 있는데 어떻든 이 학교장 추천처럼 내신만 하지 않고 종합전형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정시로 넘어와 버렸네요. 네, 살펴보게 되면 교과 전형만 가지고 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게 되면 이 이제 내신뿐만이 아니라 비교과의 영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선은 좀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제 내신으로만 놓고 보는 것 이상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의 점수는 학생부 사범대를 놀리는 학생들의 내신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시 모집도 보면 지금 고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전히 높은 성적들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낮게도 마크는 되는 대학들도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범대를 노리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정시 모집은 학생부하고는 상관없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학 있죠. 이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학생부가 문제가 되지 않고 수능 성적을 손에 쥐고 계산을 해봤더니 아, 이 대학에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대학의 네임 밸류를 보고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왜 이렇게 높지? 지리교육. 왜 이렇게 높지? 뭐라고 생각하는 역사교육.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교육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학을 노리고 가는 것보다는 수학을 기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대학별로 반영 점수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고려대학, 고대 안에서도 다른 학과들과의 점수를 좀 겨뤄보고 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려대학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내 한 대학 안에서의 다른 학과, 일반 학과와 사범대학의 입결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또 가군, 나군, 다군으로 본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대학의 사범대학과 유사한 정도의 점수,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가군이라든지 나군 또는 다군의 다른 군의 점수에서 어느 정도 대학들이 또 포진해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사범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범대학만의 뭐 이런 전략보다는 다른 일반 대학, 일반 학과 또는 다른 대학과의 지원 전략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나중에 참고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특정 이제 국어 교육이다. 또는 특정 수학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점수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야, 정시 모집에서 그냥 대학의 서열은 어떻게 되냐 관심을 두시고 한번 보신다면 좀 참고로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국어 교육, 지난해 수학 교육에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의 점수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인서울에서부터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교육대, 사범대의 금년도의 지원과 관련해서 또 금년도의 입시 특징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교대를 예시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뭐 특정 대학은 예시를 좀 보시고 나머지 대학들도 적용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대 금년에 교과,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봐야 돼요? 내신 성적을 한번 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학 어디가라든지 아니면 실제 대학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입결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반영하는 여기는 보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과목. 이 반영하는 과목들에 내가 가진 등급을 점수화해서 가잖아요. 1등급이면 8점, 2등급이면 7점, 3등급이면 6점 이렇게 등급 가고요. 성취도 A, B, C, D 있는 경우에 A는 8점, 그죠? B는 6점 이렇게 가고 A, B, C까지 나와 있으면 A는 8점, B는 6점, C는 4점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계산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수를 어떻든 500점을 주고 기본 점수를 또 80점을 주고 해서 점수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아요. 여기는 200점 차이 나고 여기는 한 20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차나 진로 과목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가려지는데 이 점수 기본 점수를 준다고 해서 나는 안심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지 마시고요. 어떻든 점수 차이를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 5개짜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수를 구분을 해서 뭐 1등급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0.0 몇 등급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붙고 떨어질 수도 합불이 갈라진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반드시 대학별 계산을 환산을 좀 해보자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이게 참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나 비교과를 모두 다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살펴봤던 대로 내신이 우선 액면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먼저 살펴보시고 비교과와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 상담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강남 인강에서도 상담을 하실 거고요. 다른 학교를 비롯해서 등등의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내 학생부가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 왔던 교대 또는 내가 준비해왔던 사범대에 적정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상중하나 나눴을 때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게 학생부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정도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여러 선생님들이 내신 학생부를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는 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직 인성이나 교직 적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와 관련되는 중에서 교직 인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교대니까 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에서 교대에서 면접 평가 요소들을 쭉 이렇게 대학별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주로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교대니까 당연하겠죠. 사범계열은 사실은 사범계와 관련되는 교직의 뭐 인성, 적성들을 학생부 요소에서 면접 요소에서 또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대학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징적인 거는 광주교대나 또는 청주교대는 이 평가의 요소들도 이 각 요소가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루뭉술을 하지 않고 평가하는 역량의 배점들을 통해서 어느 역량이 배점을 높게 하는지, 그러면 이 배점이 높게 평가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 위주로 해서 내 학생부에서 좀 가점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서울 교대의 면접 평가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5C라고 해서 교직 적성, 교직 인성, 그 다음에 교직 교양을 캐릭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코칭,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컨버전스,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 5개 역량을 세부 역량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잘 안 보이죠. 이건 뭐야? 복수의 면접위원이 심층 면접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본다는데 이게 뭔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나와 있는 여기 텍스트에만 좀 좀 눈여겨 보시고 이걸로 해석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바로 그냥 지난해 보면 수시 면접 평가 예시 문제가 다 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통해 다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건데 보세요. 자, 모모 초등학교에서 질문 1을 보면 모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간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대회 우승하면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상품이 제공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팀 구성 방법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대요. 하나는 축구 잘하는 애들 위주로 팀을 짜자. 다른 하나는 여러 학생이 골고루 참여하게 팀을 짜자.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보면 문항 해설을 해놓고 평가 기준도 둬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조언하면 높은 점수 줘요. 그다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 학급 대표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협동심 등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점수를 정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보시고 나면 앞에서 보셨던 이런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들이 뭘 반영하려고 하는지를 자동으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대로 2번, 3번 1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온 질문과 그 질문의 구체적인 해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 대학의 사범계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진로 역량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대, 경희대, 연대, 중대, 한국외대에서 공동으로 연구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에서 특히 진로 역량이 있죠. 이거 보시면 관련 교과의 이수 노력, 관련 교과의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위해서 활동하고 경험한 게 뭔가를 본다는 게 이제 진로 영향인데, 이 진로 영향과 관련해서 반드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범계 이 학과에 내가 가능한가를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하셔도 되고, 상담 받으시면서도 이런 항목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대에서도 일반 전형 금년도에 발표한 면접 평가 내용도 보면 이 평가, 사범대학의 평가 내용들이 다른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아로리에 가면은 개별 학과들에서 출제됐던 면접 예시 문항들이 일반 전형 면접평가의 항목들,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 전형의 평가 내용들을 전부 다 좀 참고를 해서 문항 해설들을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크게 다르지 않다, 면접 문항 내용들은. 하지만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는 미리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인문대학, 그죠?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미리 문항 해설이라든지 출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과 관련 또 수능 최장력 기준과 관련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지금 선택 과목이 들어오잖아요. 선택 과목을 제가 이제 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수능 2개년 동안을 살펴보니까 이 언어와 매체 선택이 같은 만점을 받아도 수능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 입니다. 그리고 등급간 점수를 보더라도 같은 원점수가 되더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화북과 작문에 비해서는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언어와 매체 선택을 하는 게 나오는데 다만 이게 화북과 작문을 선택해서 원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 그럴 리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화북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2023, 22 이렇게 두 개 학년도의 수능을 보니까 미적을 선택하면은 확률과 통계나 기하 선택자보다의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죠? 특히 최근에 와서 보면 기하도 제쳤어요. 미적이. 그래서 미적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확통을 선택해서 원점수가 얼마만큼 더 높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확통에 88점, 미적에 84점이라면 확통을 받아서 90점 이상이 나온다면은 표준 점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확통 선택이냐 미적 선택이냐 아마 이제 수능도 8월 말 정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능 원서 접수를 할 텐데요. 그때도 반드시 좀 지금 준비하는 과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수능 성적, 정시 모집 수능 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추는 수시 모집에 내가 어떤 특정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6월 모평을 치렀는데 6월 모평입니다. 예, 6월 모평에서 봤던 탐구 과목에 특히 과학 탐구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2 과목의 원점수 지금 예상입니다. 원점수의 등급 컷을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요. 물리학은 42가 지난해였는데 38, 금년에는 훨씬 좀 낮죠. 화학2도 보니까 작년에 43, 금년에 35, 생명과학2도 작년에 47, 금년에 39, 작년에 G2도 작년에 39, 금년에 37, 뭐 비슷하게 합니다만 이 이유가 보니까 서울대에서 2 과목, 과탐 2 과목을 반영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탐구 2, 과탐 2의 응시자들이, 지원자들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투 선택을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점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에 의하면 투 과목도 마찬가지죠. 네,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해요? 뾰족해지면은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의외로 투 과목을 선택하면은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원을 봐서 내가 표준 점수를 높게 받겠다라는 것하고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시 모집 지원을 해야 할 텐데요. 수시 모집 교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사범대를 지원하거나 간에 반드시 목표 대학은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한두 곳 또는 두세 곳 정도는 하자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수시 모집에 준비를 해온 교대라든지 사범계열 학생이라면 말씀드린 거고요. 6개를 다 교대, 6개를 다 사범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든 수시 모집에서 반드시 붙을 수 있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내신이라든지 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정을 해서 붙을 수 있는 데는 좀 정해놓고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학은 반드시 지원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대가 지금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좀 했는데 일반 대학의 사범계보다는 교대가 사실은 합격자들을 좀 이제 선발하는 데 보면은 학생들의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교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럼 면접이 많아요. 면접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 일정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진로 준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비교과의 활동 내용들도 반드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정리를 좀 하고 지원하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수능 최장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면접에서도 내가 이제 학생부와 관련된 일반 면접보다는 교직 적성과 관련된 아까 이제 면접의 문제들을 봤잖아요. 서울교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과 함께 면접 준비를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성비 제한이 적용되는 대학이 있잖아요. 이제 없어진 대학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대학들은 남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학생이라면 성비를 제한을 둔다는 거는 그만큼 여학생들이 못 넘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 합격률이 높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 두 대학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정시 모집에 교대는 전부 다 나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과 다군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수시가 안 됐을 경우에 정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군과 다군 쪽에 어디를 지원할 건지를 사전에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시 모집은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탐구에 가산점 반영하는 대학들도 교대에서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불리까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대와 관련되는 또 사범대와 관련되는 지원 또 준비 뭐 이런 부분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대 모집 요강, 입시 결과, 그리고 사대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들을 좀 잘 분석해 보시고 내가 어떤 전형 요소에 준비해 온 게 조금 더 강점을 좀 살려서 많은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하면, 비중을 두면 더 유리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준비 잘 하셔서 교대 사범대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